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화제인 김영롱입니다. 데이터 독점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보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뚫린 적도 있고 또 개인정보가 새나가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정보를 분산형으로 관리하는 블록체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 화제인에서는 국내 대표 블록체인 개발업체 아이콘루프 김종엽 대표를 모시고 블록체인 산업의 현황과 또 발전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아이콘루프 김종엽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아이콘루프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이콘루프는 2016년에 설립된 블록체인 전문 기술 기업입니다. 개발자 중심의 100여 명에 넘는 인원들이 블록체인 코어 기술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전개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블록체인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그 정보 보안 분야 쪽으로 창업을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처음 그 사회생활을 했을 때가 99년도인데 그 당시 이제 인터넷이 막 확산되면서 예. 이커머스라든지 인터넷 뱅킹 등이 인터넷으로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좀 그 어떤 보안 업계가 앞으로 어떠한 인터넷에서 들어갈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 정보보안 업계에 뛰어들게 됐고요. 그렇게 생활을 한 15년 넘게 인터넷 정보보호 분야에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핀테크까지 오게 됐고 예. 핀테크 시대가 오면서는 다시 한번 블록체인이 어떤 그 이네블링 테크놀로지로서 각광을 받는다는 걸 알게 돼서 그 이후로는 이제 블록체인 쪽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핀테크 이후에 다음 스텝은 블록체인이 될 거다라고 네. 나름대로의 성견지명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콘루프에서 또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들도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충 개념은 아는데 네. 이게 얼마나 또 잘게 쪼개서 네. 기술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인가 네. 그리고 보안 측면에서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 네. 네. 그리고 과연 얼마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까지 네. 가면 네네. 사실 대답을 잘 못합니다. 선생님께서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블록체인을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얘기도 있고 철학적인 얘기까지 할 수 있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블록체인은 어떤 그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중개자들이 없이 거래 당사자들끼리 어떤 신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제 어떤 인터넷 서비스나 저희 어떤 정보 어떤 서비스에 있어서는 그 중개자를 통해서 서비스 이루어진 게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중개자가 신뢰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또 구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요. 예.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이런 중개자들을 이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 구축 비용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좀 안타까운 건 대표님께서도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네. 블록체인 하면 꼭 이퀄 가상화폐처럼 네네. 치부가 되는 경향이 네네. 있습니다. 투기를 통해서 좀 블록체인이 많이 알려진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하다 보니까 좀 질문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발달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정말 그 블록체인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좀 궁금해져서요. 네. 실제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서 많은 그 나라들이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민간 주도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그거를 좀 여러 규제 기관들이 조금씩 이렇게 검토하는 예. 단계를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제도화를 굉장히 차근차근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수석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블록체인 진흥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 핀테크와 함께 블록체인이 조금 이슈화되긴 했지만 2017년, 18년도에 갑자기 암호화폐와 연결되면서 너무 이 규제가 블록체인 전체에 좀 미치는 영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었는데 좀 많이 후퇴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암호화폐는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하나의 어떤 응용의 한
방편인데 그렇죠. 예. 너무 전체적인 블록체인에 좀 이슈화 된 건 좀 아쉬운 부분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블록체인 기술을 그래도 또 육성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R&D나 또 그 과제들을 공공의 과제들을 진행하고는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대기업 중심의 SI성으로 좀 치중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서 앞으로도 좀 그 어떤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정부가 좀 이 산업을 육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아이콘 루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전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정부 주도의 산업을 육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조금씩 포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금융위의 규제 샌드박스에 마이아이디 그 서비스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마이아이디가 우선 어떤 서비스인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 이후에 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이아이디는 실제 그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신분증처럼 디지털 생활에서 그런 디지털 신분증을 활용해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예. 금융 상품 같은 걸, 금융 계좌 같은 걸 오픈하실 때 보시면 신분증을 찍고 뭐 계좌 일원 송금을 해서 확인을 하고 네. 또 휴대폰 뭐 본인 인증을 한다든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내가 나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을 사실 금융 상품 가입할 때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처음 한번 했을 때 그 내용들을 디바이스에 저장했다가 블록체인으로 그 저장된 내용의 어떤 그 진본성은 계속 유지해서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금융위원회 쪽에 그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지금 규제상으로는 무조건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거를 좀 그 규제 풀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걸 인정을 받아서 그 금융 샌드박스에 선정이 됐고요. 마이아이디는 그렇게 금융에서 어떤 신분증이 발행이 되면 그거는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금융에서도 이커머스라든가 핀테크나 뭐 공유경제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범금융적으로 범금융, 비금융 다 합쳐서 어떤 디지털 신분증으로서 다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마이아이디를 처음 접하신 분들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건 공인인증서에다가 블록체인이란 단어만 넣은 거 아니야? 라고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는 단순히 내가 나라는 거 하나만 딱 증명할 수 있고 어떤 개인정보는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마이아이디는 그 DID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나라는 거 플러스 그 외에 나의 개인정보들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몇이고 내가 사는 곳이 어디고 내가 특정 은행에서 고객 등급이 몇 등급이 되고 이런 개인 정보들을 계속 쌓은 어떤 크레덴셜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예. 이런 크레덴셜들을 내가 나라는 거 이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어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 정보도 차곡차곡 쌓이면서 활용 범위도 그러면 높아지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어떤 분산의 효과도 함께 가져오면서 개인정보 보호도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그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네, 마이아이디는 일종의 아이덴티티 플랫폼이기 때문에 예. 실제 아이디를 발행하는 곳과 그리고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곳 그리고 그 아이디의 소유자들 간의 어떤 에코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떤 하나의 기술 회사가 이렇게 리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협의체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게 됐고요.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에는 우선은 금융기관들이 어떤 신분증을 발행하고 네. 그거를 금융기관들에서도 쓰고 비금융 뭐 여러 그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까지 게다가 이제 대기업들까지 한 40.3개 업체들이 지금 이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에 들어와 있고요. 이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는 협의체인 만큼 또 그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자문위원단이 많이 또 도움을 주고 계신데 그 지금 전 경제부총리셨던 이현재 그 지금 여시재 이사장이신데요. 이 여시재 이사장님께서 자문위원단을 맡아주시고 계시고 뭐 신재훈 전 장관님이나 여러 그 자문위원들이 이 마이아이디의 어떤 확산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혹시 이 얼라이언스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여쭤봐도 됩니까? 네, 현재 금융기관 중에는 이제 신한은행과 뭐 부산은행
등의 은행들이 들어와 있고요. 예. 또 이제 9개 증권사들 그리고 주요 6개 주요 생명보험사들 들이 이제 들어와 있고 금융기관들은 그 정도 들어와 있고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는 뭐 야놀자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나 업종군이 이 얼라이언스 안에 들어와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하나의 아이디만 갖고 있으면 업권이 다르더라도 한 번에 다 인증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예. 자, 훨씬 이제 편리해진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약간 더 큰 개념으로 그 DID, 그러니까 분산형 신원증명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나 또 업체들이 도전을 하고 지금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이콘루프 그리고 마이아이디만의 차별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강점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마이아이디는 금융위원회 이제 샌드박스를 받은 유일한 서비스인데요. 예. 이 특징은 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 마이아이디를 발급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다른 금융 상품을 가입하거나 네.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유일한 어떤 그 특례를 받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근데 기술적으로는 사실 다 비슷한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DID의 특성이란 게 어떤 하나의 아이디가 뭐 전 세계에서 쓰게 되는 거는 사실 어렵죠. 예. 여러 아이디들이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오픈된 환경에서 골라서 쓸 수 있게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경쟁 그 DID 서비스 회사들과도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좀 연합해서 쓸 수 있는 형태의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결과적으로 그러면 소비자의 선택을 더 받아야 되는 입장이시긴 맞습니다. 하네요. 네. 그렇다 보면 각종 서비스도 계속 내놓으셔야 되고 그 서비스 안에서도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그러니까 약간 오픈뱅킹과 비슷한 상태에서 경쟁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네. 그런 와중에 이제 디패스나 브루프 출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각각의 서비스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중요한 건 시너지지 않습니까? 어떤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 이제 디패스는 저희가 그 마이아이디를 금융 샌드박스 받기 전에 좀 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 퍼블릭 블록체인에다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 하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블록체인인데요. 예. 오픈된 블록체인인데 그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그 DID 기술 스펙을 맞춰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오픈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디패스를 이용해서는 누구나 아이디를 발급하고 그 아이디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회사에 출입할 때도 그 디패스를 이용해서 출입을 하고 회사의 어떤 인트라넷에 로그인할 때도 그 디패스를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등의 어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디패스는 계속 좀 오픈된 환경으로 가져가고 결국 마이아이디와 이게 시너지가 나서 합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자격증이나 증명서들이 보통 각 발급 기관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을 블록체인에다 발행시켜서 그 영원히 좀 블록체인의 자신의 증명이나 자격증을 관리하자는 컨셉으로 만들어졌고요. 실제 자격증 증명서는 개인의 굉장히 소중한 어떤 삶의 성취고 기록인데 예. 그 발급기관들이 좀 관리 안 해주면은 사실 그 기록이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블록체인으로 발급시키고 관리시켜주는 어떤 서비스입니다. 그 디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보안성에 있어서는 얼마나 좀 강점을 갖고 계십니까? 디패스가 뭐 마이아이디랑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개인의 데이터들을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디바이스에서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에는 모든 그 개인정보가 모여 있어서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쉽지만 예. 개별 사용자들에게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가 한 번에 많이 유출되기 어려운 거죠. 예. 그리고 이미 핸드폰 같은 스마트폰의 디바이스 환경은 이미 충분히 이제 보안성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개인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어떤 개념도 활용하면서 이미 나와 있는 어떤 보안성까지 활용을 한다면 예, 디패스 그리고 브루프에 대한 시너지도 충분히 크게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루프체인 엔터프라이즈가 제6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대상에서 최우수상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받게 되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루프체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6년도 설립 때부터 저희가 독자적으로 블록체인 엔진을 개발해 와서 거의 한 3년여간 쭉 개발을 해왔던 엔진인데요. 네. 블록체인을 좀 엔터프라이즈 적용할 때는 사실 많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천 기술 확보가 중요했는데 실제 엔터프라이즈의 블록체인을 전개하게 되면 실제 많은 부분이 블록체인 특성이 블록체인 각각의 동일하게 연산이 이루어지고 그 연산들을 이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블록체인 내부에서 어떤 것이 처리가 안 되면
블록체인 밖에서 그걸 처리하고 서로 간에 또 합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게 그러네요. 되는데요. 저희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루프체인 내부에서 처리를 함으로써 구축 비용을 많이 낮춰주게 됐고, 그렇게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그리고 또 뭐 서울시라든지 뭐 여러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그 좀 안정성이 검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까지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면, 블록체인의 최대 강점은 탈중앙화인데 하다 보면 또 중앙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게 탈중앙화가 사실 혼자서 하냐? 예. 뭐 그 세 명이서 나눠서 하면 이거는 탈중앙화가 안 된 것이냐, 이런 뭐 개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저희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200여 명을 뽑아서 하는 게 이거는 중앙화된 민주주의냐, 탈중앙화된 민주주의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처럼 예. 그 기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잘못했다는 거를 그 상대방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고칠 수 있다면 저는 좀 그 탈중화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계속해서 아이콘 루프의 협력 사업 분야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들과도 이제 적극적으로 또 사업 협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현재 상황 그리고 어떻게 사업 전개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금융투자협회와는 2017년도부터 그 많은 걸 진행해 왔고, 2017년도에 공인인증서 대체 서비스로 체인 아이디란 거를 사실 세계 최초로 거의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계속 발전되다 지금 마이 아이디까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교보생명과 우정사업본부 같은 곳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을 통해서 실손 의료보험을 좀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서비스마다 블록체인을 만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블록체인 어떤 플랫폼을 놓고 행정 서비스를 계속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떤 기반 그 플랫폼이 필요한데요. 그런 표준 플랫폼으로서 저희 루프체인이 선정돼 있어서 서울시는 루프체인 기반의 여러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져 있고,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엠보팅이라 그래서 시민 참여형 민주주의 서비스라 그래서 서울시의 여러 정책들을 이렇게 투표를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이미 이제 루프체인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서울시는 뭐 또 그 청년 수당이라든지 뭐 그 여러 수당 등의 신원 그 자격을 확인하는 부분에도 이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있고, 또 서울 시민 통합증 여러 서비스 서울 시민증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서울시의 여러 서비스를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만들고 있고, 각 서울시가 운영하는 여러 서비스의 포인트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예. 그런 걸 블록체인으로 다 모아서 제로페이 같은 거에 연결해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실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홍보가 좀 많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홍보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냥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서울시 정도 블록체인 기반은 뭐 대기업이 맡아서 하고 있겠지. 그냥 막연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이콘 루프에서 네.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뭐 서비스들이나 또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블록체인이란 개념도 그렇고 지금 내놓고 있는 서비스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이전까지는 없던 거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때문에 그만큼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라는 맞습니다. 건데, 네. 지금은 없고 앞으로 있을 아이콘 루프의 새로운 서비스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마이 아이디가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존의 아이덴티티는 다 서비스에 종속돼서 서비스에 붙어 있고, 그 서비스의 아이덴티티가 종속됨에 따라서 예.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들이 다 서비스에 종속되는 형태가 됐는데요. 네. 이 마이 아이디는 그 아이덴티티를 사용자에게 가져오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개인 정보들이 사용자한테 쌓이게 되죠. 그럼 이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A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품을 가입했거나 그 사람의 고객 랭크에 따라서 그 은행에 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만 제공했다면 그렇죠. 이제는 그 정보가 사용자에게 오게 되면 은행 상품뿐만 아니라 여행 상품 이런 것들도 다 추천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비즈니스들이 많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기관과 또 야놀자가 그 하나의 맞습니다.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시너지를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서비스들인데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것 같은 네. 예, 그런 세계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콘루프의 그러면 향후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미 세상은 이 개인의 어떤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면서 완전히 탈중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그 실리콘밸리의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어떤 트렌드를 예측하는 조지 길더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텔레비전 시대 이후에 이제 네트워크 시대를 예언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쓰신 그 구글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사실 어떤 중앙화된 그 플랫폼 기업들은 결국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어떤 반독점 규제 등으로 인해서 성장이 결국 정체되고 무너질 것이라고 보고 결국 탈중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저커버그가 그 The Future is Privacy라고 딱 선언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규제 우려가 많은데도 리브라라는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탈중화 시대는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아이콘루프는 이런 탈중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 되고 싶고요. 그를 통해서 결국 사용자의 어떤 데이터 주권을 살려서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거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여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또 빠르게 신원 증명이 가능한 세상,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서 새롭게 열릴 사업과 서비스. 이 블록체인 기술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현실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골라 쓰는 자기정보 주권 시대를 만들어가는 아이콘루프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